네,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재권 씨는 관찰 좋아하세요? 잘하세요? 관찰이요? 여자 잘 관찰하고 그래요. 예. 오늘 어떤 관찰인지 저도 참 예.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관찰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관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양훈우 저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관찰의 기술. 책 제목이 굉장히, 일단은 굉장히 흥미를 끌어요. 네. 예, 생소하기도 하고. 이 간략하게요, 이 관찰의 기술은 어떤 책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관찰의 기술은요, 관찰의 중요성하고 관찰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요즘 그 기업이나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아주 경쟁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비슷한 제품, 비슷한 내용을 가진 제품들이 너무 많고요. 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고추장 하나를 사려고 해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될지 모르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학이나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비슷한 역량과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다른 기업이나 다른 개인이 가지지 못한 그 창의력이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관찰은 이렇게 창의력이 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그 안에서 혁신적인 것을 꺼낼 수 없는데요. 관찰의 기술은 이 관찰의 본질, 그리고 관찰에 가진 힘, 그리고 관찰 역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요즘 정말 뭐 정부건 기업이건 창조, 창이 참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관찰이 이 창조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많이 공감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래서 참 관찰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구직자들에게도 이 관찰이 참 중요할까요? 당연합니다. 구직자한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찰이라는 게 꼭 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관찰이라는 것은 뭐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분들, 학생, 주부, 그다음에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 모두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연구원이나 수사관처럼 이렇게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특수하게 갖춰야 되는 스킬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이게 관찰을 좀 잘하면은, 예,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눈이 좋아지나요? 예.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예, 주세요. 예,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두 네. 분 앞에 나타나서 예.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오, 어렵다. 저는 한 가지요? 한 가지? 한 가지요? 세 가지니까. 세 가지. 가장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뭐 생각은 가족의 건강? 네. 건강. 박재건. 전 소녀시대 좀 만나겠다. 네. 그러세요? 정말요? 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 그걸로 쓰시겠어요? 하나는 그걸로. 오, 예, 정말. 나머지는 이제 뭐 진짜 건강이라든가. 팬이시구나. 예.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정말로 진이가 나타나서 묻는다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마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요즘은 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 명예를 드높이는 게 그 다음 소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뭐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인간관계가 좀 원만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소원을 빌고 싶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해나가는데 그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고 하면 그 좀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면 그만큼 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관찰을 잘 하면 성공, 그리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관찰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네. 되는 게 아니지만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관찰이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소원을 이뤄주는 뭐 부도, 명예도 이런 거를 소원하는 것들을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뭐 관찰을 잘해서 말씀하셨던 큰 돈을 번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예.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많아요. 예, 그래요? 궁금해요.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네. 미국에 조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13살이었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는 동안 이제 혼자 이웃들의 양을 모아서 관리해주는 양치기 역할로 이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양을 치다 보니까 이 양들이 계속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주 울타리를 넘어가서 옆집으로 가서 이 농작물들을 망쳐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웃들이 야단을 많이 치겠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셉이 이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양들을 잘 관찰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양들이 울타리를 넘는지를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울타리가 이렇게 빙 둘러쳐져 있는데 한쪽에는 장미넝쿨이 심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장미넝쿨이 있는 쪽으로는 양들이 뛰어넘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장미가시. 예. 네.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 느낌 아시잖아요. 아, 예, 느낌 알죠? 느낌 알죠. 느낌 아, 아니까 뜨거워! 네. 느낌 아니까 이제 그쪽으로 뛰어넘질 못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다른 울타리에도 이렇게 뾰족한 가시를 만들어서 붙이면 양들이 울타리를 넘지 못하겠구나 해서 철물점에 가서 철사를 사다가 잘라서 가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서 가시 울타리를 만들었고요. 이게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벌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양을 관리하는 분들이 다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죠. 그 우리가 흔히 맞습니다. 볼 수 있는 예, 가시철조 목장에서 말이잖아요. 다 그거 하시는 분들은 다 예. 필요해서 맞아요. 아마 예, 그렇고요. 어마어마하게 버셨을 것 같아요. 회계사 11명이 1년 동안 이분의 재산을 다 카운트했는데 네. 그러고도 못했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부터 저도 어디 가시 뭐 어디 있나 없나 좀 관찰을 좀 해야겠네요. 세상에 대단합니다. 그거 개발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맞아요. 양들이 따가워 그걸 보고 그래 뾰족하게 해야겠지 이렇게 한 건데 네.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단순하지만 그때는 정말 획기적인 관찰을 통해서만 될 수 있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이 관찰을 좀 해야겠어요. 예, 관찰이 이렇게 구직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구직자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업은 요즘의 기업들의 원하는 인재상을 보면 대부분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창의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기존에 존재하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고정관념, 패러다임, 기존의 사고, 그 틀을 깨고서 그 안에 숨어있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꺼내오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혁신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이라는 것이 관찰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 있는 현상에 대한 발견, 그 다음에 깨달음의 경험이 반복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축적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찰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비저블한 것을 눈에 보이게, 비저블하게 만드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세상에서 남들 다 보는 네. 것만 본다 그러면 절대 앞서 나갈 수 없겠죠. 차별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쟁에서 아마 뒤떨어지게 될 텐데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요. 이것은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통찰력에 불을 붙이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우리 저자님은 네. 어떤 관찰을 통해서 그러게요. 어떻게 또 삶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예, 또 그래서 나오신 거고요. 네. 뭘 그렇게 관찰하셨어요? 예.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네. 뭐 멀리 갈 거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출연한 게 가문의 영광인데요. 아유, 별 말씀을요. 예. 네네. 사실 이 자리에 출연한 것도 제가 관찰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사회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잘 관찰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봤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책을 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 그 네. 관찰로 인해서 제 인생이 달라진 어떤 작은 변화긴 하지만 변화 요소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책을 쓴 저자로 나왔지만 네. 사실은 이제 동성홀딩스라는 중견 기업의 경영 전략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도 그러시군요. 회사원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신입 사원 시절부터 경영 전략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한 20 몇 년 동안 그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라는 게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를 둘러싼 내부 외부의 환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이 관찰력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관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역량을 좀 인정받아서 좀 우리나라 전체가 좀 어려웠던 시기죠. 외환위기 때 네. 저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일리노이 대학에 MBA 공부를 하러 갔었고요. 97, 8년도쯤에.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폭넓게 좀 지식도 얻게 됐고 식견도 넓히게 됐고 그런 게 축적이 돼서 오늘 또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힘들 때 일리노이로 가셨어 공부하러. 그러니까요. 일리가 있어요. 예. 자, 저자님도 이렇게 경험을 직접 하신 관찰의 중요성 우리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관찰 시간에 있었잖아요. 과학 시간에. 있죠. 그때 네. 이후로 관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관찰이 뭐 뚫어져라 하나를 보는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넓게 보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채용, 관찰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래요. 직업병인가 봐요. 직업병이요. 네. 채용이 예, 하도 채용 전문이라. 관찰 프로세스 알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관찰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볼관자에 살필차를 써가지고 이 어떤 사물의 행태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뜻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무언가를 살펴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식의 습득 정도에 그치고 말 겁니다. 모르고 있던 것을 새롭게 아는 정도. 근데 관찰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 관찰을 통해서 과거에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몰랐던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관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관찰은 이 어떤 사물을 주의 깊게 본다는 것 외에 각도를 바꿔서 전후좌우로 대상을 살펴보고 입장을 뒤집어 놓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원리를 찾아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다음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하고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개선. 이런 일련의 연속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찰, 발견, 깨달음, 개선 이런 연속된 행위를 넓게 봐야 관찰이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지켜보는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찰의 역량을 좀 높이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찰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네. 이렇게 습관화돼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이렇게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관찰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위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관찰을 위한 모티브가 필요한데요. 저는 제 책에서 이 8가지 요인을 와칭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칭. 네. 예. 와칭은 8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첫 번째 W는 원더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라는 건데요. 당연한 것을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사고가 정지하는 거죠. 당연하다. 사고의 틀에 고정이 돼서 사고가 멈추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사인먼트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계속 눈과 귀가 신경이 계속 그곳에 집중이 되니까요. 그리고 트리비얼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을 유심히 보라는 것인데요. 사실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크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그 발견이나 발명, 혁신이 한 번에 탄생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카운트 미스테이크, 폴트라는 것은 실패나 실수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포스트잇이나 그다음에 인류의 많은 생명을 구한 그 페니실린 같은 것도 결국은 실패나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네.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5번째 하이센스는 오감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관찰이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게 다 관찰이고요. 네, 아이는 뭘까요? 아이는 인컨비니언스인데요. 생활 속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발명품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생활 속에 있는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명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불편한 것들을 잘 둘러보시면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NG 살펴보죠. 예, N은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것인데요. 그 번지 점프 같은 것도 사실 이 비문명 세계에 있던 것을 문명인들이 가져다가 놀이로 승화시킨 거고요. 제주 올레길 역시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보면 기회가 발견될 수 있고 마지막에 호기심을 키워라. 지는 호기심을 키워라 하는 건데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본적인 이유는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한다 그러면 관찰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멘토에게 듣는다. 오늘은요, 관찰의 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직자분들도 관찰 통해서 창의력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 관찰의 기술의 저자 양은우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